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아이온큐가 실스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인상증자에 대한 또 시나리오도 계획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해당 내용은 모두가 이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 또 뭐 강태공 개소리 한다 뭐 이런 거 상처받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방송 전에 잠시 이거 조금만 얘기하면은 이거는 좀 홍보인데, 제 지인이 또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토마토바 본점이라고 이 모란역에 있습니다. 한번 들리실 분들 들려보세요. 뭐 운 좋으면 저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밀푀유나베, 뭐 소고기 마리찜 뭐 이런 거 파니까 참고하셔라 말씀드리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은 이제 또 이 아이온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저는 오늘 실스크에 대한 움직임 흐름을 보면서 얘네 진짜 잘하면은 뭐 함께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 실스크가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지만 조금 늦은 점은 제가 다른 공시 자료를 좀 기다리다 보니까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뭔지는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실스크가 일단은 3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재무기금을 설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스크가 지금 현재 이제 플러스 양자기 암호 기술인 실스크가 뭐 비트코인 양자 암호화폐 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최대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번 투자 자체는 양자 컴퓨팅이 빠르게 발전에 따라 분산형 기술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라고 하면서, 갑작스럽죠. 어떻게 보면은 양자 컴퓨터 기업이 양자 컴퓨팅이 빠르게 발전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암호화폐로 갑니다. 물론 실스크는 기존의 양자화폐 그 기업들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에 대한 이 암호 보안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실스크의 지금 이 3천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 이 투자 모멘텀이 언제 나오는 거냐?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실스크와 아이온큐 이 당시에도 얘는 잘하면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하인츠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통한 이 공모 자금이 그 유상증자가 들어왔었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6천만 달러 규모의 등록 직접 공모,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나자마자 사실은 뭐예요? 거의 바로 나온 그 이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6천만 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3천만 달러가 먼저 유상증자 공모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3천만 달러는 프리미엄 워런트라고 했죠. 나중에 이제 더 비싸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실스크라는 기업이 3천만 달러를 받자마자 그걸 그대로 다 어디에다 투자한다?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투자에 다시 재투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실스크라는 기업이 원래도 얘가 돈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이 공모를 받아서 이걸 투자한다 이해가 돼요. 근데 실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면은, 현재도 나와 있지만 25년도 상반기 예비 수익이 이제 나와줬고요. 이 당시에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1억 2천만 달러가 있었어요. 이미 1억 2천만 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실스크의 입장은 그냥 바로 얘네들이 언제든지 투자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얘네가 지금 3천만 달러가 없어서 투자를 못한 애들이 아니다. 왜? 현금 보유액이 1억 2천만이니까. 심지어 실스크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기존에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보안한다, 비트코인의 해킹을 방지한다, 이거 관련되어 있는 뉴스는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이 암호화폐 보안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봤을 때는 실스크가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역시도 뭐 때문이다. 어찌 보면은 그런 보안 솔루션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전에는 보안이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방금도 얘기했던 이 6천만 달러 규모의 등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3천만 주가 지금 3천만 달러가 이제 먼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천만 달러는 들어왔고 그걸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를 한다? 그럼 이거는 사실상 뭐가 될 수밖에 없냐고 하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애초에 내가 이거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할 건데 너 투자해라. 미리 없던 정보를 근데 제가 이것도 얘기했죠. 이 과거 이런 프리미엄 워런트를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유상증자가 과거부터 미국 내에서 이슈가 됐던 게 합법적으로 내부자 정보를 먼저 전해 듣고 그걸 뭐 했다. 그걸 가져서 유상증자 참여한다. 그래서 아이온큐도 사실상의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10달러에 뭐 이거 뭐 그 10달러 맞나 몇 달러였지? 그 아이온큐가 아마 그 당시 워런트가 좀 어차피 비쌌어요. 지금 제가 계속 기억하는 거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 아이온큐가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워런트 프리미엄을 주고 그걸 사간다? 미친놈이 아니고서 하겠냐 이거죠. 그만큼 미국 내에 이 유상증자 같은 이런 공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슈가 됐던 게 합법적인 뭐다 내부자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뭐다 이미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쪽 투자할 거니까 돈을 가져와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뭐다 외부의 압력으로서 그냥 먼저 우리가 넣을 거니까 너 이걸로 해라라고 하면 실스크는 지금 뭐가 된다 그냥 어딘가에 그냥 이용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작업주들 같은 거 보면은 이 기업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하다고 느끼죠. 근데 까보면 결국 뭐다 누군가의 이 큰 움직임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스크 같은 경우도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를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이 실스크 같은 경우는 왜 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해봐야 되냐 얘기했냐고 하면은 전에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당시의 표현 이 당시에 이제 표현했던 게 뭐다 기관 투자자가 정말로 얘네가 공개를 하면 돼요. 근데 비공개로 가버리죠. 비공개로 가는데 얘네가 보통의 이것도 5% 지분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얘네가 표현하는 걸 봤을 때는 5% 지분이 안 넘어가게 기관을 다 쪼개놨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을. 그러면은 뭐가 돼요?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조금은 늦게 찍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그래서 이 당시에도 얘기했죠. 이 당시에도 일단은 10일 이후에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공개가 안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까지 이미 한 거 보면은 그냥 공개 안 하겠다라고 이미 지분을 다 그냥 5% 미만으로 다 그냥 쪼아놨다. 그냥 분산해놨다 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했다 역시나 얘네가 어쨌든 보도자료가 공시자료가 15일에 올라오게 됐지만 보도자료 자체는 14일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늘 이제 00시였죠. 00시까지는 사실은 올라왔어야 정상이고 만약에 15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내일 00시죠. 00시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 정도 봤으면 제가 봤을 때 절대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실스크는 뭐 했다? 이 하인츠 캐피털을 통한 유상증자, 저도 얘기했죠. 실스크는 이미 다른 데에다가 주관을 맡겼지만 그 주관사가 물어온 게 아니라 하인츠 캐피탈이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빵 그냥 꽂아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인츠 캐피탈과의 모종의 뭐가 숨겨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로서 어느 정도 과닥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가 실스크는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도 그 최근에 이제 하인츠 캐피탈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절대 관련이 없지 않아요. 왜? 하인츠 캐피탈, 그러니까 하인츠 캐피탈이 이제 SIG 계열사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죠. 하인츠 캐피털이 최근에도 이제 공시가 나오는 게 7월 22일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금 얘기했던 또 이 타이밍이 언제예요? 실스크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던 그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뭐 한다. 지금 이 나노랩스라고 해가지고 지분을 약 20% 인수를 하죠. 스타텔과 함께 해서 인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도 나오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하인츠 캐피탈은 안 봐도 사실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SIG가 위에 있고 이 밑에 계열사니까
그래서 SIG의 계열사를 통해서 하인츠 캐피털과 그 다음에 이제 CVI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나노랩스의 이제 주식을 9%, 약 10%죠. 9.9면 10%를 인수했어요. 10%. 근데 중요한 건 또 이 나노랩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 이게 하필이면 나노랩스 같은 경우도 최초입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 중 최초로 뭐예요? BNB라고 하죠. BNB가 원래는 지금 이제 빌드앤빌드라고 지금 이거 그 약자인데 그전에는 이제 바이낸스 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인 말 안 해도 알죠? 코인입니다. 코인. 그래서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편입을 하면서 실질적인 BTC 보유 등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SIG를 통해서 하인츠 캐피털이 지금 뭐 하고 있다. 하인츠 캐피털을 통해서 SIG가 지금 과거에 제가 얘기했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으로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SIG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은 SIG 같은 경우가 과거부터 뭐 하고 있어요? 24년도에만 이미 1분기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이제 이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다시피 SIG는 여기 나오지만 비트코인 ETF 시장의 초기 기관 참여자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트코인의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긍정적인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그 투자 그룹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략은 유효하게 보유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 2억 9,100만 달러 규모의 ETF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SIG는요 단순 트레이딩 기업을 넘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트레이딩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자산의 기관급 자산 클래스로 포지셔닝 하여가지고 이걸 통한 앞으로의 시장의 확대 이런 것들을 노려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어디에도 반영이 되어 있느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최근 실스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투자하면서 똑같아요 내용이.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합니다. 실스크가 이제 설립자인 카를로스가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단순한 재정적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기술적 투자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빠르게 발전에 따라 분산형 기술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서 분산형 기술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만 바라본다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뭐 시세 차이, 뭐 이런 거,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분산형 새로운 기술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뭐냐를 봤더니 자사의 포스트 양자 보안 반도체를 활용해서 기계 간 거래를 위한 암호화폐 및 유틸리티 토큰 테스트를 지원하면서 분산형 토큰 생태계를 통해 자율거래를 수행하는 미래 자율주행차, 산업용 로봇,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상하고 있다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이거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양자 컴퓨팅의 확장성인 거예요. 저 확장형 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통한 인프라를 새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이거를 하기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아이온큐가 필요한 이유죠. 아이온큐가 왜 필요하냐? 실스크는 보안 영역의 강자입니다. 보안 인프라. 제가 저희도 했지만 실스크를 보안 인프라로 봤을 때 정말 길게 봐 좋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보안이라든지 인프라 서비스에서 굉장히 강자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런 확장형 컴퓨팅 연산 인프라에 있어서는요, 이제 자체적인 이런 뭐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도 없고요. 그냥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실스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보안 말고는 가진 게 없는 기업입니다. 이 양자에 대한 이 확장성.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양자 보호 이제 실스크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양자 보안 인프라라든지 토큰 거래 플랫폼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이런 모든 것들을 굴리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실시간 보안 칩과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자율거래라든지 네트워크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실스크는 뭐다? 실시간 거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뭐다? 아이온큐죠. 아이온큐. 특히나 이거를 더 우리가 최근에 또 아이온큐가 또 협력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게 진짜 어쩌면 실스크와 아이온큐가 함께 가겠다 느껴진 게 뭐냐고 하면은 아이온큐가 여기서 또 최근에 이머전시 컨텀과 협력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얘는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그래서 얘네는 확장하고 이제 복잡성을 줄여가지고 더 빠른 실시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확장 가능성으로서 연계되는 게 최근 아이온큐와 이머전시 퀀텀의 협력이에요. 근데 이거 역시도 뭐다? 이거 역시도 전형적으로 최근에 이제 하인츠 캐피털이 이제 아이온큐의 공모에 참여했고요. 하인츠 캐피털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했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그 시스코의 투자 모멘텀과 함께 너무나 비슷한 시기에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 하인츠 캐피탈 주도하에, 알죠? 이제 SIG 주도하에죠. 그래서 SIG 주도하에 이미 아이온큐와 실스크를 가지고 있다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과연 SIG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인프라 이런 것들 가는 기능을, 그래서 아이온큐의 이런 그 실시간 거래 처리 장치, 처리 능력이라든지 확장성 이런 것들과 이제 실스크의 보안의 영역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또 뭐가 된다? 인프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이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